문제다는 신의 손입니다. 2024년 2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 2차 자료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바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2차 자료예요. 즉 2차 자료라는 거는요.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수집 및 분석하고 가공한 자료로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모두가 2차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이 4번으로 처리가 되어지네요. 40번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어디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네요. 43번 다음은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중 사물 항목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했는데 이 직무기능에는 바로 이 자료라는 거 데이터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그리고 thing이라고 해서 이 사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물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는 사물 항목 중 무엇에 관한 것인가 나와 있으니까 사물도 또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물에는 설치, 그 다음에 정밀 작업이요. 제어 조작이 있고요. 조작 운전이 있어요. 수동 조작이 있고요. 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투입 및 인출이 있고 단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은 설정, 제조, 수유, 투단 예전에는 안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2차 시험에 D 자료가 먼저 한번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 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피가 나오고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안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물은 설정, 제조, 수유, 투단 해놓고 네모칸 쓰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온 김에 또 해보면요. 이 사람이요. 사람에는 사람 피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람에는 자문이라는 거 있어요. 협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요. 오락 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득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 있어요. 말하기 신호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는 이 피에는 피플에는 자협교감 오설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인데요. 자료 데이터에는 종합, 조정, 그 다음에 분석, 수집, 계산, 기록, 그리고 비교 이렇게 있으니까 7개 있어요. 그 종조분수, 계기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일단 여기서 답이 1번 조작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44번 다음은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어떤 직업에 관한 설명인가. 직무계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 경영 컨설턴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번이 답이겠죠? 45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이요. 직업정보는요, 공공직업정보냐, 민간직업정보냐, 둘만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을 보시면,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죠? 정보 제공의 속성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직업분류
구분은 기준에 따른 객관성이 있다. 조사 직업 범위는 포괄적이고 쭉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공공 직업 정보든 또는 민간 직업 정보든 한쪽만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건 민간 직업 정보이네요. 그런데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고, 1번, 3번, 4번은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46번 한국직업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1번, 2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에 보세요. 수록된 각종 정보는 사업체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직업평가 자료로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다 거슬리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건 벌써 틀린 것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4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은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4번에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3번에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라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해설편을 보시면 산업분류의 정의 나와 있죠? 그리고 분류 기준 나와 있어요.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7번, 48번은요. 직업 정보로는요. 2차 실기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47에 48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48번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정의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동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에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맞는 내용이고, 그러나 3번 보세요.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돼요. 여건 좋은데, 그런데 가정 내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4번도 잘 읽어보시고요. 해설편을 참고하셔갖고 산업의 정의, 산업활동의 범위 알아두시고, 산업분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꿰뚫어 보기에 생산단위 활동 형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그리고 보조활동, 셋으로 구성되어 있던 모두 2차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49번이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는, 3번의 문헌정보 학과는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50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부가 직업정보는 여기 내용, 여기 문제 보시면 일단 1번에 정규 교육은 쭉 읽어보시는데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2번의 숙련기간은 이런 것이구나, 작업 강도는 이런 것이고, 관련 직업은 이런 것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2차 실기에서는 부가 직업 정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쓰시오 5점, 6개를 쓰시오 6점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이요. 즉 부가 직업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정규 교육 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육체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숙련 기간 있죠. 그 다음에 직무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강도요, 작업 장소,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격 면허가 있고요. 유사 명칭이 있어요. 관련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 연도가 있어요.
표준 산업분류 코드라는 것이 있고 표준 직업분류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표는 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놓았다고 했었죠. 총 이렇게 13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정육숙직, 착착착, 자유관조, 표표표 외우면 되는데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게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해서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하면 13개 모두 외울 수 있고요. 이 중에서 5개, 6개 쓰시는 게 2차 실기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었다는 거죠. 51번이요.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에서 임산가공기사나 임업종묘기사 그리고 산림기사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직무 분야는 농림업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고요. 52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무엇이냐 했는데 기간제나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 벌써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2번이 답이고요. 53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1회 때도 했었는데 기업 형태별 검색은요. 바로 우리가 외우셔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기업이 있었어요. 대기업이 있었고 강소기업이 있었어요. 외국계 기업이 있었고 벤처기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 있었고요.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었고요. 일학습 병행기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외변 가공코일청,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우리 4호자 암기법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대강외변 가공코일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환경 친화기업 3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4번. 분야별 고용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업 크레딧 지원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실업 크레딧 지원은요, 고용 안정망 확충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2번에 틀렸다는 것이에요. 5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1일 때도 했었죠. 직업분류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거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에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그래서 우리가 포주최생이라고 해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해서 포주최생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해서 다취수조라고 했었죠. 바로 취업시간 우선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해서 다수직업 종사의 원칙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포주, 최생, 다취, 수, 조 했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바로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에 해당되어져요. 여기는 바로 포주최생이니까 이렇게. 56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보시면, 여기 내용 보시면,
1번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는 항목에 분류한다.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2번이 틀렸네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요, 우선적으로 대분류, 최상급 분류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중, 소, 세세로 가야 되니까 여기랑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요. 4번,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이요. 57번. 2019년 한국직업전망회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에서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는 것은 1번에 항공기 조종사나 의사나 수의사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직업들은요, 다소 증가가 아니라 증가예요. 나머지 2, 3, 4번이 다소 증가에 해당되겠네요. 58번.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시에 대분류 사무 종사자에 신설된 것은 1번의 행정사에 해당되니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59번. 직업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직업정보는 전문가가 분석해야 된다. 맞겠죠? 2번에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이용자 수준에 맞게 한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3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지구의 장점만은 벌써 틀렸죠. 지구의 장점만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19요. 60번. 내용 분석법을 통해 내용 분석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문헌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서적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서적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아닌 것이고요. 2번에 장기간의 종단 연구, 어차피 책이 쭉 있으니까 장기간의 종단 연구 가능하고요. 재조사도 가능하고요. 소급조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